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 수익맨 정윤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하시고 영상 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대동이 되겠는데요. 한때 테슬라에 빗대어서 농슬라라고도 불렸던 이 트랙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로봇 관련 사업도 확장을 하고 있고 포스코와 특수임무 로봇도 납품을 하면서 관련된 밸류에이션까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대동에 대해서 오늘 시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은 트랙터를 바탕으로 한 실적, 그리고 로봇과 자율주행을 바탕으로 한 성장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대동은 코로나 전까지는 크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었어요. 국내에서 농기계 트랙터 팔아한다고 해도 관련된 그 성장이 기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기회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하비팜이라고 이제 취미로 농장을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여행도 못 다니고 좀 답답한 분들에게 이런 농장을 운영하는 거는 하나의 힐링 요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0마력 이하의 초소형 트랙터들에 대한 수요가 미국 시장에서 급격히 좀 나오면서 대동 같은 경우에도 해외 수출을 급격히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소형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보면은 상당히 쌉니다. 자동차 정도 가격이에요. 뭐 1,700만 원, 2,5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고 100마력 이상 이제 전문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트랙터 가격은 이제 6천만 원, 1억, 2억, 억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취미로 하는 농장은 이 정도의 트랙터만으로도 가능을 했었기 때문에 이 트랙터 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이 트랙터 기업이 존디어랑 구보다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도 중소형 트랙터에서는 경쟁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꾸준한 매출을 내면서 중요한 점은 인지도를 쌓았다는 거예요. 인지도. 한국에도 이렇게 트랙터를 만드는 기업이 있네 하면서 전문 농업인들도 이제 대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중소형 트랙터 이외에도 중대형 트랙터로도 이제 대동은 매출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까지 전개를 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최근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를 보면은 대동의 북미향 트랙터 수출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중소형 트랙터도 앞서 보신 것처럼 뭐 구보다 같은 기업들을 이길 정도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 중대형 트랙터 더욱더 마진이 높겠죠. 마진 높은 중대형 트랙터 매출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자동차 기업들의 그 판매 스토리와도 비슷한데요. 이제 중저가 자동차들을 이제 가성비로 판매를 하다가 이제 제네시스 같은 조금 더 가치가 있는 브랜드를 팔면서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것처럼 트랙터도 일단 시장을 저마력 트랙터로 개척을 한 다음에 중대형 트랙터로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스토리는 이제 유럽 시장에서 똑같이 진행이 되면서 유럽 시장에서도 관련된 매출을 현재 늘려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은 더욱 기대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를 통해 가지고 현재 대동의 실적 현황을 보면은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이제는 미국과 유럽 전반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고, 중소형 트랙터의 판매가 이제 합의판매 종료, 코로나 종료로 인해서 줄어들었지만 중대형 트랙터 판매로 빠르게 넘어감으로써 오히려 더 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부터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고요. 이후에도 내년에는 올해 2024년에는 1,000억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한 500억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로봇에 대한 밸류에이션까지 준다면은 시가총액은 7,500억, 8,000억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현재 주가가 4,200억대 16,000원이니까 32,000원 정도의 주가까지는 올 한 해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되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가운데 로봇이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로봇 관련된 부분은. 근데 약간 기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돈을 못 벌 때 이런
차입금 이런 게 좀 상당히 커가지고 이자 비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예. 800억 버는데 이자 비용이 400억 나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되는 이슈가 좀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제 금리가 어쨌든 정점을 찍고 금리가 이제는 슬슬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대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동의 이제 분기 보고서랑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기대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1% 변동할 때마다 얼마만큼의 이익의 변동을 줄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45억 정도 충분히 이자가 1% 떨어지면 45억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자가 반대로 1%더 올라가면은 49억 정도 이제 좀 또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고 대동의 실적도 안정을 더욱더 찾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부 환경, 내부 요소 전부 다 이자율을 이제는 좀 내려가지고 이 비용도 충분히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영업이익은 올라가고 이자 비용이 내려간다면 단기 순이익은 더욱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기반이 되는 실적은 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봇 관련해서 어떻게 대동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느냐 보면은 대동이 자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사업 구조를 상당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대동 기어가 이제 이런 연결해주는 이런 동력 전달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 이 대동 기어를 통해 가지고 로봇 관련된 그 부품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현재 포스코의 이 로봇 이제 특수 임무 로봇이죠. 이제 낙광을 수거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좀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사람 좀 하기 어려운 일을 로봇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 로봇을 지금 만들어서 납품을 했고, 관련된 이제 로봇은 더욱더 확장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다른 분야잖아요. 약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협동 로봇이라면은, 이제 이쪽은 이런 산업용에서 좀 운반, 어떻게 보면 트랙터랑도 사실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봇들 볼 수 있고 자율주행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에 또 자율주행이 더해진 게 대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대동은 자회사 하나를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대동 모빌리티를 사명을 변경하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관련된 연구를 빠르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분을 그래서 조금 줄이기도 했습니다. 대동 모빌리티, 대동 현재 갖고 있는 지분이 42% 정도 되고 있고요. 50%가 안 되는 지분이지만 그래도 관련된 그 영향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종속회사로 기재할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머지 지분들은 투자를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자를 받았어요. 이렇게 1150억 규모 프리 IPO, 이렇게 실제로 상장하기 전에 프리 IPO 단계로 돈을 좀 받았고 2025년 상장을 목표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2025년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또 대동의 그 주가 모멘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외에도 대동 모빌리티 자체적으로도 골프장 관련된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대동 모빌리티가 강점을 보였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어요. 대동 모빌리티에 대해서 여기 간단하게 보면은, 원래는 이제 한국 체인공업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산업용 체인이랑 골프카 제조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골프카 같은 경우가 이제 초소형 전기차 들어가고 있던 그런 시장인데, 대동 모빌리티가 이제 DTNG라는 기업이랑 추정 로봇 기술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제품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캐디를 로봇이 대신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디도 사실 상당히 좀 일종의 3D 직업군 중에 하나잖아요. 상당히 좀 태양볕에서 힘든 직업인데 이 부분을 로봇으로 대체를 하면서 일종의 좀 골프를 치시는 분들에게는 비용도 절감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로캐디라는 제품들을 또 만들면서도 관련된 로봇, 자율주행 관련된 좀 기술을 연구하고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이 지금 이제 로봇이랑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된 거는 갑자기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2022년부터도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2023년에 한 번의 성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죠. 기본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초소형 트랙터를 해외로 판매한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트랙터 판매 해외 진출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트랙터의 매출 그리고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대동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하는 게 로봇 매출이 얼마나 나오겠어? 아니면 뭐 트랙터 결국에는 그냥 시장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종합적인 결과물들이 대동그룹의 그 전반의 연구 결과와 미래 지향이 담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대동 기어나 대동 금속보다도 대동 중심으로 이 성장에 대한 밸류를 더욱더 부각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딱 보더라도 이 16,100원대 지지는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낮춰본다 하더라도 16,000원, 15,900원 선까지 지지 받는 구간에서는 편안하게 매수하실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19,500원 선, 19,500원 선을 강하게 좀 돌파해 준다면은 주가는 32,000원까지 2배 정도의 상승 여력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의 이런 상승과 두 번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실 수 있고, 다시 밀리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되실 수도 있지만, 갖고 있는 실적과 밸류의 가치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높은 가능성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기보다는 내려오면은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 볼 수 있는 측면으로 보시고, 이 가격대에 돌파하면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기대감 계속 키워보셔도 되겠습니다. 대동에 대해서 이어지는 소식들과 실적 전망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 후속 영상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하시고 영상 편히 보시면서 투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